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오늘 과연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를, 어떤 영화를 소위 지지하고 옹호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저는 오늘 김기덕 감독의 좀 피에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랑프리 아닙니까, 여러분? 마블라는 작품이 1961년도 베를린 영화제에서 특별 은곰상을 수상한 이래 처음 있는 쾌거입니다. 한국 영화 100년 사상 처음 있는 쾌거입니다. 이 굉장히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누굽니까? 저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졸업이 전부더라고요. 30살 때 파리에 가가지고 뭐 미술 공부한다고 떠들어봤자 그 뭐 샌너 왔다 갔다 하고 몽마르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 좀 혼자서 독학하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으로 데뷔하기 전에 사설 시나리오 작가 교실에서 1년 동안 공부한 게 전부랍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아그라는 저예산 독립영화로 한국 영화계에 데뷔를 합니다. 이 사람 96년도 데뷔한 이후로 총 18편의 영화를 감독했습니다. 대단한 다작입니다. 96년도에 악어 제작하고 2004년도에 사마리아라는 작품으로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 수상했습니다. 이게 감독상입니다. 2004년도에 역시 빈집으로 베니스 영화제에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기덕 감독은 거의 10여 년 전에 자기 얼굴을 유럽 영화계에 알렸단 말이죠. 그리고 2012년도에 드디어 피에타라는 작품으로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를 거머쥐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은 시나리오의 힘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시나리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리자면 김기덕 감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혹은 색다른 생각이 새로운 영화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묻습니다. 영화가 예술입니까? 산업입니까? 둘 다, 둘 다 예술이기도 하고 산업이다. 예술이고 산업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세계적인 영화제라는 베를린, 칸, 베니스 이제 왜 있습니까? 이 영화제는 기본적으로 영화가 예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화가 예술임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영화제가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결국은 영화제는 특히 예술성을 강조합니다. 그 여기서 또 예술은 또 뭐겠습니까? 아주 평범한 것을 평범하지 않게, 일상적인 것을 비일상적이게, 또 무의미한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예술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 잠시 보십시오. 베니스 영화제의 수상 장면입니다. 쭉 구두 꾹 구겨 신고 저기 올라갑니다. 저렇게. 저게 소위 얘기해서 이 화려한 턱시도와 말이죠. 드레스를 입은 배우들이 난무하고 세계적인 미남과 미녀 배우들이 있는데 저게 나가야 될 복장입니까? 저 사람 이게 말이 되는 복장입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의 작품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이 저는 반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반항 아닙니까? 제가 마침 이 자리에 신발을 꾸겨 신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기존의 상업 영화의 룰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짜 1억도 안 되는 저예산으로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권위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반항 정신이 오늘의 김기덕을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 영화의 또 다른 이면 도둑들 한번 보시죠. 我们要在这场投点什么呢？我们的目标，太阳之泪 얼마에 팔 건데? $2,000 2천만 불. 첫째, 지정석 확보. 우리 일본인 부부는 돈을 아낌없이 바카라에 쏟아붓습니다. 둘째, 지형 파악. 건물 안의 구조,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다음은 뽀빠이가 나타납니다. 카지노로 갑니다. 예니콜, 잠바노, 니네들이 오늘 밤 한 팀이다. 이거 보소? 작업해야지. 나는 금고. 자기 돈 버는데 방해돼 내가?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보시죠. 우리 사회를 아주 단면으로 표현하는 다이아몬드 하나를 훔치기 위해서 도둑들이 날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지현, 김혜수, 이정재, 김윤석 지금 당대 배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최고의 배우들. 네. 그리고 중국 배우까지 합작을 해서 아주 140억이나 들인 초호화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무려 1,300만 명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이 관객 1,000만 시대라는 것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전체 국민 5,000명 따지면은요, 성인 한 3,000명 봤을 때 거의 3,0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1,300만 관객이라는 것이. 2004년도에 여러분 그 실미도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가 개봉 58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이래로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 괴물, 해운대, 최근 광해 왕이 된 남자까지 1,000만 관객 시대를 열었죠. 근데 이것은 2000년대 멀티플렉스 극장 시대 도래와 함께 시작된 것이거든요. 제가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20개의 관이 전부 다 도둑들을 상영하는 거예요. 그럼 피에타 같은 영화가 쓸 때는 어디냐 그 이야기죠. 신문에도 떨고 있는 대로. 자, 피에타 한번 보시죠. 불안해. 갑자기 사라져버릴 것 같아. 왜 그렇게 잔인했어? 널 용서할 수가 없어. 일주일만 시간을 더 줘요. 남편이 병신되면 우린 끝이에요. 강도 미안해. 널 버려서. 너 누구야? 다시 혼자가 되면 못 살 것 같아. 미안합니다. 엄마만 살려줘요. 당신이 진짜 날 버린 엄마 맞아? 악마 새끼. 자,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 보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굉장히 거북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여자 배우가 조민수인데 이번에 대종상 수상한 여우주연상 수상했습니다. 아무리 영화지만 남자 주인공 이강도가 어머니를 강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진행되면서 보면 가짜 엄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민수는 자기 남편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 강도는 고리대금업자의 하수인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는 영세한 상인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을 합니다. 손을 자르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조민수도 당하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너희 엄마다. 모성을 자국해서
이 이강도로 하여금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처절하게 복수해서 이강도를 죽게 만듭니다. 이 영화는 우리 폭력 그리고 우리 존재의 어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피에타법 그러는데 이 고리대금업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모티브란 영화거든요. 이게 바로 이 영화 때문에 지금 고리대금 너무 지금 이율이 높으면 안 되겠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제작비 1억 5천만 원, 제작비 140억, 제가 돈을 8천원을 내고 보기에 아주 불편한 그런 피에타라는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호화 배우가 나오고 홍콩이라는 장면이 나오고 액션이 나오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정답. 여러분, 우리 영화 왜 본다고 그랬습니까? 재밌기 때문에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그 재미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가 전부겠습니까, 여러분? 자, 만일 피에타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지 못했다면 1만 관객선에서 종영됐을 겁니다. 베니스 영화제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 영화는 4주 동안 더 진행이 되면서 5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50만 명이라는 숫자는 김기덕의 영화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혹시 베니스 영화제의 권위를 여러분이 구매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도둑들은 칸에 수상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흥행 요소로 13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허위의식입니까? 아니면 재미입니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제가 여기서 오늘 잠시 독립영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위 김기덕 감독이 만든 영화를 돈 조금 들인 영화를 저예산 독립영화라고 합니다. 최동훈 감독이 만든 영화는 소위 블록버스터 상업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영화는 볼품은 없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느냐 너? 이런 이야기죠.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상업영화는 어떤 면에서 화면은 풍성하고 감각적인 재미는 제공해 주지만 의미가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반찬을 먹는 식탁도 마찬가지지만 예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메뉴가 좀 풍성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린 바처럼 제가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10개, 20개 스크린을 전부 다 블록버스터 영화 차지한다면 제가 만일 피에타를 만들었다면 제 영화가 어디 걸리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관객의 영화 선택권과 관람권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극장 입장에서 보면 관객이 많이 드는데 스크린 수를 늘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CJ나 롯데를 욕하는데 거기서 만든 영화들이 손님들이 찾는데 왜 스크린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탐욕의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1930년대 40년대 미국에서는 스튜디오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콜롬비아 트라이스트 MGM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진짜 이런 큰 대형 영화사들이 기획, 제작, 배급, 상영이라는 이 네 가지 순환 구조를 전부 다가 소위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946년도에 안티트러스트 로우라는 독과점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자본주의에 꽂힌 미국에서 60년 전에 독과점이 안 된다는 법을 만든 적이 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 해결의 전부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런 법을 제정하고 CJ나 롯데 니네들 수직 계열 안 돼.
이렇게 안티트러스트로를 만드는 것이 전부겠습니까? 현재 한국 영화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에 다큐멘터리까지 포함해서 한 150편의 영화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억 미만의 영화들이 100편입니다. 그런데 이 100편의 영화가 나머지 50편의 상업적인 영화가 스크린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다면 어디서 상영하겠습니까? 상영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소위 예술영화 전용관이라는 사업제도가 있긴 하지만은 극히 일부에 제한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관객들을 위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 같은 관객을 위해서 다양한 메뉴의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공해 주십사.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게 만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예술영화, 비상업적인 영화는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객의 영화 선택권, 관람권을 확대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독립영화나 다양성 영화가 좀 더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영화 발전 기금이요, 상업 영화의 펀드 쪽으로 많이 투자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술 영화나 다양성 영화를 위해서 쓰이는 부분은 전체 예산의 영진이 420억 예산 가운데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20, 30% 정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 영화는 CJ나 롯데나 돈 많은 데서 그들의 논리대로 송장과 부침하게 저는 내버려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화는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는 영화제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존재와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통찰하는 그런 훌륭한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영화가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그날까지 우리 한국 영화 전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 그 상영기 확대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화가 있어서 행복한 삶, 다양한 영화가 있어서 행복한 삶, 저는 그런 나라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